신입 키워놨더니 대기업이 돈으로 다 빼간다. 근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장점이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CTO 말고 그냥 팀원으로서. 팀원으로서 이게 그게 있어요. 세계 최초 예능제왕 대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뵙네요. 뭐 3개월이요? 저희 라이브 했잖아요. 아 그쵸, 라이브 하고 대충 그러면 2개월? 2개월 그쵸, 정도 그쵸. 만에 뵙네요. 자, 오늘 주제는 잡다한 주제인데 2호에서 올라왔던 천상계 개발자들이 바라보는 코딩 광풍이라는 영상을 보고 드는 생각들. 네네 그쵸.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2호 까는 것처럼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아 아니죠, 2호를 까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대화의 핵심은 저희는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조인하는 게 좋은가? 좋다고 하면 왜 그런가? 네.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겠죠? 지금 이제 시리즈 A를 준비하고 있는 반려생활의 CTO인 호돌맨과 시리즈 B를 준비하고 있는 인프랩의 CTO인 제가 요 주제를 이야기하면 좀 와닿으실까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완전 스타트업의 찐 스타트업 지금 레벨이니까 아마 좀 공감대 형성은 좀 될 것 같고 어떠세요? 이게 CTO가 혹은 뭐 CEO 뭐 CPO 이런 C레벨들 혹은 리드가 아니라 이런 그냥 단순 팀원으로서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영상에서 나온 거에서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공감되는 게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있잖아요. 네네.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그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만 그 회사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성장 욕구, 방향과 회사의 방향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맞게 되면은 되게 회사도 힘들고요. 개발자, 직원도 힘들어요. 이건 근데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되게 미스매치 되면은 이제 서로가 힘들고 개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같이 좀 성장을 해서 이 사람의 성장이 결국 회사의 성장이 되고 회사의 성장이 결국 이 사람의 그쵸. 성장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가는 게 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비전에 공감하면서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실력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네네. 비전에 공감만 하면 사실 뭐 개발자나 뭐 디자이너나 뭐 이런 마케터나 이런 분들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죠. 엔드 조건이 그러니까 면접자 진짜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엔드 조건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이제 볼륨을 키워야 될 때 예를 들어 한 10명, 20명 팀일 때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 인원수를 채우기는 그래도 어떻게 가능한데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한 20명에서 100명까지 갈 때는 어느 정도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포기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왜냐면 예를 인원수를 들어서 이제 뭐 개발 실력은 포기할래. 그냥 우리 회사 비전에만 동의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걸 그렇죠. 포기할 수 왜냐면 있을지. 지금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 서비스는 계속 커져서 이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비전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일부 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뭐야 비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네요. 네, 비전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케이스마다 스케일마다 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초기일 때는 회사에 대해서 그 같이 비전을 공유를 못하면은 성장의 그 동력이 안 생겨요. 20명까지 그리고 20명에서 100명까지 가는데 굉장히 그 단계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0명까지 가는데도 그 비전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20명까지 갔어요. 20명은 조금 애매하고 한 30명 정도까지 30명? 회사에 대한 비전 공감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성과가 달성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그래요. 사실 30명 이상부터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비전,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이 채워진 이후부터는 회사의 비전에 공감을 한다고 해서 성과로 그게 잘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제가 배달의 민족에 몇 명일 때 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발 팀은 50명 정도였을걸요. 네, 그 정도였죠. 근데 제가 뭐 배달 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감을 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배달에 대한 그 생각은 평소에도 뭐 별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술쟁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성과를 달성하고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달이라는 그 포커스보다는 또 뭐 이커머스나 범주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뭐 퀵커머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뭐 관심이 있거나 비전을 뭔가 제가 평소에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술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쵸. 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직방, 뭐 다방 뭐 이런 부동산 앱들도 거기에 뭐 개발자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비전을 평소에 공감을 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강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까지는 비전 공감이 중요한데 어느 단계 이후부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요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호들맨을 따지고 온 미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어쨌든 초반에 30명 이하까지는 비전을 보고 뽑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진짜 막 이 일 저 일 막 다 할 수 있는 분들로.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비전보다는 각 개인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시기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 30명이 전문성을 못 따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못 따라간다? 너무 비관론적 아닌가요? 따라갈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못 따라가는 30명 다 따라가면 너무 좋은데 3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못 쫓아왔다. 그게 뭐 특히나 이제 개발자나 이제 뭐 다른 직군일 마케터나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직군들처럼 특히나 이제 완전 스케일업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못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근데 그 이제 뭐 기술력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맡길 수 있는 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기술 집약적으로 되게 필요한 코어한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족한 사람도. 얘기를 해보고 뭐 그런 쪽으로 좀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본인이 완전 회사의 중심이었다가 사이드로 계속 밀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장에 맞춰서 갈 수 없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뭐 하루에 장애를 뭐 20개씩 내는 사람을 코어한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게 진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엄청 회사에 30명인데 그 안에서 직군 쪼개고 나면 사실 뭐 개발팀은 한 3, 4명, 뭐 많아야 한 6명인 거고 뭐 디자이너 한 2분, 뭐 기획자 한두 분, 뭐 마케터 몇 명, 영업 몇 명 뭐 이렇게 이제 쪼개보면 사실 직군별로 별로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코어한 인재들이고 막 제일 중요한 일들 그 사람들 위주로 거의 다 했을 건데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 이 사람의 기술력, 이 사람의 전문성으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 전문성이 더 뛰어나, 더 이제 많은 경험치를 쌓고 와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성장 속도랑 개인 성장도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스타트업에 차라리 합류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기업에 가서 교육받고 스타트업으로 다시 롤백하는 게 더 나은 성장 방법 아닌가라고, 왜 초창기 스타트업에 주니어인 내가 합류를 해야 되지? 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비유를 하면은 되게 시골에 그 한 40부 리그 작은 팀에 있던 40부 공격수가 그 있던 사람이 되게 공격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게 뭔가 골도 많이 넣고 팀이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뭐 한 2부까지 올라왔어요. 2부 리그까지. 그러면은 구단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공격수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수비수 되게 좋은 팀을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끌 거 아니야, 투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초기에 있던 그 공격수가 40부 리그부터 올라왔던 공격수가 필요해질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의 실력과 새로 투자 받아서 대규모로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을 넣은 상태 그 팀과 그러니까 성장 실력 속도가 안 맞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정말로 그 팀이 좋아서 있는 거라면은 그 팀의 어떤 볼보이나 그런 거라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9번, 10번 스트라이크 하다가 볼보이 네. 하라고 막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코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발자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회사가 진짜 커졌을 때 새로운 실력자분들이 많이 치고 들어올 텐데 지금 상태로 회사 일만 하면은 진짜 망한다. 당신이 바라보는 이 회사 내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다.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근데 쉽지 않죠, 솔직히. 어렵죠. 예, 예. 쉽지 않은데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좋은 경력자분들이 올 텐데 근데 그쵸. 말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듣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축구로 치면은 경기장에서 뛰는 90분 이때만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본인이 뭔가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쉽냐 이거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서 개발에 대한 경험을 회사에서 쌓고 개인이 또 시간을 내서 좀 쌓아가지고 맨유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직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일부 리그. 토트넘을 하시죠. 네, 한국 사람이면 토트넘일 네, 거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토트넘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은. 근데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 개인이 회사에서만 일을 하고 따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일부 리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팀이 4부 리그였던 우리 팀이 1부 리그 갔을 때 1부 리그로 그때 당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그 공격수 개발자가 아니 왜 나는 지금 와서 볼보이 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례를 좀 스타트업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남는 네. 시간에도 회사 프로젝트만 계속해. 네.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리고 막 버그들도 엄청 많을 건데 크리티컬한 버그는 아니고. 네. 막 남는 시간에도 따로 공부는 안 하고 네. 회사 프로젝트 코드 커밋만 계속 올라가. 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논 건 아니죠. 회사의 기여를 계속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막 회사에서 급한 일정이 나오면 주말이랑 막 평일 저녁에도 계속 그것만 해.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막 나간 거를 코드를 그래도 자기 기준에 조금 좋은 코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정리되지 않은 코드들 좀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버그 있던 거 지금 버그 막 리포트로 쭉 올라와 있는 것들 하나씩 버그 수정하고 있다거나 네.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그쵸.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논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본인이 정말 개발을 되게 재밌어해. 그래가지고 뭐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은 다른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뭔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회사의 코드에 계속 손을 대는 거죠. 주말에 나와가지고 코딩하고 리팩토링하고 계속 그러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본인 자진해서 하는 케이스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그걸 시키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선 회사에서 그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켜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회사는 그만한 합당한 보상을 주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배민 다닐 때도 어디 갈 때 항상 노트북 챙겨갔잖아요. 그쵸. 15인치짜리 엄청 무거운 거. 그리고 거기다 충전기까지 해가지고 전 슈퍼 갈 때도 노트북 메고 갔어요. 저 결혼식장 갈 때도. 왜냐면 그 1분 장애 놓치면 몇십억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장애 대응에 대한 조치도 그렇고 어떤 회사의 성장에 맞추기 위해서 코드를 좀 뭔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해서 막 되게 밤도 많이 셀 수도 있고 사실 이건 뭐 업무 외뿐만 아니라 야근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근도 뭐 업무 외지만 그것도 그렇고 주말에도 이제 회사의 어떤 코드를 계속 손을 보는 케이스가 이제 그만한 합당을 주는 회사다. 합당한 보상을 주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합당한 보상이나 그런 복지 그런 걸 안 주는데 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회사는? 근데 진짜 바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 야근비도 없고 사실 뭐 없잖아요. 그렇게 막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정시 퇴근해가지고는 어차피 일정이나 뭐 출시 속도나 버그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원수도 좀 한계가 있고. 예, 예.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제 아직 스톡 옵션은 못 받았어 그 직원이. 그냥 월급만 딱. 월급만 받는, 지금 예. 받고 있어. 예. 네, 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회사 능력 부족이죠. 그만한 일정이 타이트하고 빨리 뭔가 업무를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은 개발자나 직원을 더 뽑아야죠. 그만큼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왜 받겠어요, 회사가. 직원들 뽑고 운영하라고 그러는 건데 한 명 가지고 굴릴 바에는 3명 가지고 그냥 굴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 만약 본인이 자진해서 하는 건요? 본인이 자신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너무 회사 일이 기여가 되잖아요. 회사 일에 기여가 되는데 그게 네. 이제 굉장히 뭐 작은 스타트업일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전에 공감을 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반려생활이랑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월급을 뭐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데 거기서 100만 원을 매일 적금 붙듯이 반려생활 주식을 매입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주말에 나와서 반려생활 코드를 계속 손을 봐요.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그것도 자기 시간을 그쵸, 쏟는 그쵸. 건데 네.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는 그 시간만큼 쏟았던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좀- 시간이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를 이제 코딩을 한다고 해서 100% 저한테 그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뭐 코드에 손을 보고 리팩토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하면서 그걸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좀 하시면은 좋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만 하면은 계속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본인의 그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본인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하려면 리팩토링을 하려고 해도 공부하고 네, 리팩토링 하는 공부하면서. 건 괜찮은데 예. 그냥 자기가 경험해본 범위 내에서 그냥 리팩토링 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네,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쵸. 어차피 본인 해왔던 건 그냥 재반복하는 거니까. 예. 뭐 댐에 이렇게 손가락 딱 넣어가지고 무너진 댐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 홍수를 막는 거는 그 정도는 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크게 보면은 크게 넓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초기 스타트업 혹은 작은 스타트업에 개발자들이 합류해야 될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다 들어보면. 아 그래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갈 수 있으면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거든요. 네. 저는 다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카르쿠에 가서 어느 정도 좋은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할지 아니면은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스타트업의 비전을 공감을 하고 가서 거기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서 어떤 더 큰 이득을 취할지를 뭐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확률적으로 그래요. 지금 엄청 잘 된 스타트업이 너무 빛이 바래서 그러니까 유니콘 이런 것들이 너무 빛이 세가지고 좀 이런 게 더 돋보여서 이제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일반화될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근데 실제로 더 안 된 회사가 더 많죠. 지금 동전주인데 지금 투자하면은 나중에 한 100만 원 갈 것 같아요. 한 주당. 과연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현재 뭐 2, 30만 원 하는 그런 회사에 꾸준히 적금 넣듯이 월급 때려 부을 건지 본인의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살 거냐, 네. 듣보잡 코스닥 주식을 살 거냐, 예, 그렇죠. 이거군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있겠죠. 이제 내가 도전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에 갔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못 받는 뭐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쵸, 얘기한 대로 뭐 40불 리그에 있던 공격수가 나중에 2불 리그로 가서 자기가 밀려나더라도 자기가 볼보이가 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있을 어떤 포지션과 보상과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어떤 업계에 그런 보상을 해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요즘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성장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게, 이게 분명히 더 A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A라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명확한데도 네. 속도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해결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니야. 예. 그럼 B를 선택하잖아요. 예, B를 선택하죠. 진짜 이제 규모가 좀 커지기 전까지는 항상 빠른 게 더 좋은 게 되잖아요. 진짜 좋은 것보다는 그냥 빠른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빠름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이 성장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더 진보된 방법을 쓴다거나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못하고 지금 당장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말씀하신 밑 빠진 독이 묶기. 독을 새로 만들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고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야 구멍 난 거 손가락으로 맞추자 하고 이쪽 그 다음 또 나면 이걸로 또 맞고 저걸로 맞고 막 해서 막 손가락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놓고 버티다가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자 이제 우리 공방이 커졌으니까 독을 이제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난 그동안 손가락으로 막는 거밖에 안 배웠는데 갑자기 최신식 공방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하면 나는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뉴캐슬이라는 그 EPL 팀이 있는데 뉴캐슬 거기가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게 되면서 지금 감독도 잘리고 뭐 선수들도 좀 나가게 생긴 뭐 그런 케이스로 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하위 쪽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40부 리그에서 공격수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 전략보다는 약간 더 무조건 냅다 달리기, 치고 달리기로만 골을 100골을 넣었어요, 한 시즌에. 근데 갑자기 2부 리그에 갔더니 뭔가 그런 플레이보다는 전략을 우선시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더 대세가 돼가지고 거기에 뭔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런 공격수가 평소에 이제 전략에 대한 플레이를 공부를 했다고 해서 2부 리그에 간다고 갑자기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리 개인이 공부를 했어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전에 저희 이제 현 대표님이 진짜 전 CTO이신 범준님이 개발자 전체 이력서 쓰라고 했었잖아요. 네. 면접 자주 보러 다니라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말이 얘네들 현실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렇죠. 이력서에 치고 달리기밖에 없으니까. 특기가. 이제 뭐 포메이션을 한다든가 뭐 이제 전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치고 잘 달리는 사람이 제일 골 많이 넣고 하는 그냥 그런 상태였으니까 아마 그래서 바깥 세상은 어떻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지금 치고 달리기를 잘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크게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면은 나중에 볼보이가 될 수 있다 정도까지를 투자의 범위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돈 말고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돈 말고 남는 게 없다뇨. 그 돈 가지고 돈의 한 0.001%만 가지고 저 부트캠프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다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도 채용 못할 것 같은데. 근데